안녕하세요. 영상 시작에 앞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G스폰 에셋에 관한 리뷰와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에셋은 2D와 3D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3D 레벨 디자인을 위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에셋 스토어에서 건물과 환경 에셋을 구매하시다 보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매하는 사용자의 상상에 맞게 오브젝트를 조립하여 배치하게 되는데 직접 배치한다면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벨 디자인에 관련된 에셋을 찾아보게 됩니다. 혹시 심즈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게임을 보게 되면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하나하나 조립식으로 된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에셋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리팹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시면 해당 폴더가 생성되며 문서 폴더를 보면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기 힘들다면 더보기 설명란에 사용법에 관한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 설치하면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툴즈, G스폰,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하이어라키 창에 G스폰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씬 화면에서는 바둑판과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스폰 컴포넌트를 보면 총 3개의 메인 버튼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아이콘, 선택한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아이콘,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아이콘입니다. 각각의 단축키가 있으며 키보드 왼쪽 상단에 숫자 1, 2, 3입니다. 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프리팹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프리팹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창이 생성되며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프리팹을 지정해줬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프리팹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프리팹 창이 생성되며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사용할 프리팹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프리팹이 들어있는 경로의 폴더를 선택하고 프리팹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으로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창과 같이 경로의 폴더 순으로 나열되며 몇 개의 프리팹이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프리팹 매니저에 해당 프리팹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는데 단축키를 모르시겠다면 툴즈, G스폰, 윈도우, 쇼컷을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단축키 설정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프리팹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프리팹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고 씬 창으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해당 오브젝트가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 점은 오브젝트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본 그리드 설정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브젝트가 1 기준이 아닌 0.8이나 1.2 등 다양한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기준이면 배치하기 힘드니 그리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그리드 세팅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리드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셀 사이즈의 범위를 해당 프리팹의 범위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씬 화면을 보게 되면 범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래 창이 있는데 이건 현재 프리팹의 좌표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부터 X, Y, G축을 표시합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프리팹을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오브젝트 크기와 같은 하얀색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배치하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고 다시 클릭하면 그 형태로 오브젝트가 배치되고 하이어라키 창에 표시됩니다. 나중에 하이어라키 창에 정렬을 따로 해주는 것이 귀찮다면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오브젝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창이 나타나게 되며 그룹으로 묶어줄 이름을 작성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생성한 그룹은 하이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로 생성됩니다. 해당 그룹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하고 작성한 그룹의 이름을 드래그해서 해당 프리팹에 넣어줍니다. 이제 다시 프리팹을 선택하고 배치합니다.
그럼 하이어라키 창에 해당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추가됩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자세히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확인해서 해당 위치가 기존 배치된 오브젝트와의 거리와 위치가 일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냥 배치해도 되지만 규칙을 가지고 그리면 그 규칙에 맞게 벽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룹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 매니저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보면 해당 프리팹을 회전하며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한 오브젝트를 원위치로 돌리려면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오른쪽 노란색 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프리팹을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벽을 전체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에셋마다 다르겠지만 이 에셋은 기역자 형태의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있다면 바로 배치하면 되지만 없기 때문에 단일 벽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리드를 기본 1로 설정하겠습니다. 벽을 선택하고 신 화면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벽의 회전값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축키 I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화 합니다. 단축키 Y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위로 3칸 정도 배치합니다. 위에서 꺾여 나가는 부분으로 2개의 벽을 생성합니다. 아래로 이동하여 들어오는 부분으로 2개의 벽을 생성합니다. 만약 붙어서 배치가 안 된다면 1개를 배치합니다. 숫자 2키를 눌러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벽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 복제합니다. 그리고 벽에 맞게 배치합니다. 위치 값을 확인하여 배치하실 거라면 트랜스폼의 값을 확인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값을 수정하여 배치합니다. 벽이 꺾이는 부분에 기둥을 세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프롭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씩 배치하겠습니다. 오른쪽 나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벽을 메꿔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단축키 2를 눌러 위치와 회전을 변경시켜줍니다. 벽과 벽 사이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배치합니다. 안쪽도 동일하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한 것을 따로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치한 오브젝트를 모두 드래그하거나 클릭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프리팹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을 확인합니다. 왼쪽 상단에 Create Prefab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작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따로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새 폴더를 생성해서 적당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 폴더에 저장되도록 폴더를 선택하고 드래그합니다. 작은 창에 데스티네이션 폴더란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경로가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팹 네임에 등록하고자 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프리팹을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폴더를 확인해 보면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리팹을 선택하여 수정하겠습니다. 벽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Tools, Gspawn, Windows, 모듈러 월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이 창에서 벽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배치시킵니다. 벽에 관한 규칙을 여기에 등록하면 되는데 이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벽의 가운데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미들 스트레이트로 변경합니다. 대소문자는 상관없지만 이름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끝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름은 라스트 스트레이트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들어오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름을 First Straight로 변경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이름이 동일하게 하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니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에 있는 기둥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Tools, Gspawn, Window, Random Prefab을 선택합니다. 이 창에 기둥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아래 Used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합니다. 이건 프리팹을 사용하는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태그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2개의 태그를 추가합니다. 필러 아우터 코너 미들과 필러 이너 코너 미들을 추가합니다. 이것도 철자를 동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안쪽에 있는 기둥을 필러 이너 코너 미들로 변경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필러 아우터 코너 미들로 변경합니다. 각각 오브젝트의 태그를 이름과 맞게 지정합니다.
이 설정을 다 마쳤으니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씬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까 만든 벽은 제거합니다. 모듈러 월 프리팹 창을 선택하고 등록하겠습니다. 아까 저장한 프리팹을 등록하겠습니다. 해당 프리팹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example 프리팹에 등록합니다. 만약 이름이 잘못된다면 여기 등록 시 콘솔 창에 이름이 맞지 않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만약에 기둥이나 벽이 정상적인 위치로 되어 있지 않다면 Truncate Forward Size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Straight Wall은 가운데 벽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도 되고 동일한 벽이라면 다른 모양의 벽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럼 벽 생성 시 랜덤하게 등록한 벽 중 하나가 선택되어 배치됩니다. 아래 이너 코너와 아우터 코너는 프리팹을 만들 시 기역자 모양의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됩니다. 기둥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스폰 필러에 체크합니다. 아까 랜덤 프리팹 창에서 기둥을 등록하였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 따로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면 그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벽을 배치하겠습니다. 단축키 1이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인 모듈러 월을 선택합니다. 모듈러 월 프리팹 창에서 프로파일을 기본 디폴트로 정했기 때문에 만약 따로 생성한다면 모듈러 월 프리팹 프로파일에서 해당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씬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이 바닥과 닿지 않는다면 그리드 스냅 클라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배치할 위치까지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만약 이렇게 바닥과 동일한 위치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모듈러 월 프리팹 창에서 다시 설정해줍니다. Truncate Forward Size에 체크합니다. 다시 배치해보면 바닥과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었다면 시작 위치와 붙게 위치하고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배치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벽과 기둥이 잘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한 벽과 기둥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리플레이시 버튼을 클릭하여 재설정합니다. 벽이 배치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축키 2키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lt키를 누르고 변경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하면 해당 오브젝트로 변경됩니다. 여러 벽 중 하나를 랜덤하게 하고 싶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선택했다면 Ctrl Alt키를 누르고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된 프리팹 중 랜덤하게 오브젝트가 변경됩니다. 입구를 만들고 싶다면 해당 벽을 선택하고 문이 될 만한 프리팹을 선택한 다음 Alt키를 누르고 변경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미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닥 위로 기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자석 모양인 모듈러 스냅 스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미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단축키 Ctrl Q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의 기주모가 생성됩니다. G스폰 컴포넌트 아래 보면 색깔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G축,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으로 미러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을 하고자 하는 위치로 기주모를 이동시킵니다. 자세히 보면 오브젝트를 위치하면 반대편에 생성될 오브젝트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미러링이 되어야 하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맞지 않다면 기주모의 위치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이동하여 왼쪽 클릭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롭 스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줄에 나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프롭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배치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초기화 한다면 I 키를 누르면 됩니다. 크기를 변경하려면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초기화 한다면 O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책장을 배치하겠습니다. 이걸 벽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숫자 2키를 눌러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동일한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 Shift A 키입니다. 다 선택했다면 Shift F 키를 누릅니다. 그럼 기준모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벽을 클릭합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벽에 붙게 됩니다. 너무 붙었다면 살짝 이동시켜 빼줍니다. 책장을 랜덤하게 바꾸고 싶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선택했다면 Ctrl Alt 키를 누르고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스캐터 브러쉬 스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줄에 왼쪽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럼 마우스 주변으로 원형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안으로 오브젝트를 배치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원형 크기가 변경됩니다. 또는 브러쉬 라디우스 값을 변경하여 원형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면이나 벽, 오브젝트 위로 배치됩니다. 프리팹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스캐터 브러쉬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캐터 브러쉬 프리팹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프리팹을 등록하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프로파일을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추가하셨다면 컴포넌트에 스캐터 브러쉬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했다면 그리고자 하는 영역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오브젝트의 간격을 조절하려면 민 드래그 디스턴스의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바닥에 오브젝트가 배치되어야 한다면 해당 오브젝트의 레이어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서페이스 레이어의 설정을 지정한 레이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커브 스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커브 선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기능입니다. 프리팹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툴즈, 스폰, 윈도우, 커브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커브 프리팹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프리팹을 등록하면 됩니다. 저는 울타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등록하게 되면 이 중 하나가 랜덤하게 배치됩니다. 컴포넌트에서는 커브를 생성하기 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설정했으며 원하는 프로파일이 있다면 커브 프리팹 프로파일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커브란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커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커브가 아래 목록에 추가됩니다. 그리드에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면 녹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자 하는 지점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 선을 따라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다 그렸다면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배치됩니다. 배치를 변경해야 한다면 녹색 점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동할 수 있는 기준모가 표시되며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 주변으로 여러 개를 배치하고 싶다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커브를 선택하고 아래를 내려줍니다. 위에와 동일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um range의 값을 변경하면 그 수만큼 오브젝트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오브젝트를 자세히 보면 아래서 위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위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 주겠습니다. 커브 프리팹 창을 열어줍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액시스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건 오브젝트를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값을 변경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점과 점 사이에 추가를 해서 병행해야 한다면 단축키 C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선이 직선으로 표시가 되며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점이 추가되며 원하시는 대로 이동 배치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를 랜덤하게 변경해 주실 거라면 커브 프리팹 창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설정에서 랜덤마이즈 스케일에 체크합니다. 최소 최대 크기를 설정합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는 랜덤 크기로 변경됩니다.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려면 랜덤마이즈 포워드 액시스 로테이션과 랜덤마이즈 업 액시스 로테이션에 체크합니다. 그럼 최소 최대 값으로 회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커브를 복제하고 싶다면 녹색 점을 선택합니다. 그럼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Ctrl A 키를 누릅니다. 전체 점들이 선택되어 주황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Ctrl D 키를 누르면 동일하게 복제가 되며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제된 커브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커브로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이동시키다 보면
오브젝트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려 한다면 오른쪽 컴포넌트의 설정에서 트라이 픽스 오버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커브를 제거한다면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X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Yes를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를 포함해서 다 제거되고 No를 선택하면 커브만 제거되고 오브젝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직스 스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줄에 마지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브러쉬 스폰과 비슷하지만 이 기능은 위에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려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프리팹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랜덤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랜덤 프리팹 창이 생성되며 앞서 디폴트로 기둥을 등록하였기 때문에 새 프로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디폴트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Create New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새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컴포넌트의 랜덤 프리팹 프로파일에서 방금 생성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이제 랜덤 프리팹 창에 원하는 프리팹을 추가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여 보게 되면 원형 모양이 생성되며 흰 줄과 함께 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즈드는 해당 오브젝트를 배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원형 크기가 변경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오브젝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로 배치하고 싶다면 컴포넌트의 인스턴트 설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배치됩니다. 이번에는 메쉬 컴바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컴바인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묶어주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배치수는 1600 정도로 됩니다. 메쉬 컴바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툴즈, G스폰, 윈도우, 메쉬 컴바인을 선택합니다. 메쉬 컴바인 창이 나타나며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컴바인 스태틱 메쉬는 오브젝트가 스태틱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컴바인 다이내믹 메쉬는 오브젝트가 스태틱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컴바인 LOD는 오브젝트가 LOD로 설정되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컴바인 as 스태틱은 컴바인하고 스태틱으로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저블 소스 렌더러는 컴바인하고 기존 메쉬는 비활성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폴더는 기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홈페이지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스 패런트는 같은 머테리얼, 즉 한 개의 머테리얼을 사용하는 오브젝트일 때 같이 결합해주는 설정입니다. 저는 하나의 머테리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소스 패런트에 추가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패런트는 이와 같이 상위 오브젝트를 만들고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를 컴바인 할 것이기 때문에 상위 오브젝트를 여기에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컴바인 칠드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본 오브젝트의 메쉬는 비활성되고 아래 자식으로 컴바인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쉬는 아까 지정된 폴더에 생성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컴바인한 오브젝트의 배치수만큼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컴바인 에셋이 없으시다면 이걸 통해서 구분지어 컴바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타일 룰 스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설정한 타일 규칙에 따라 인접한 타일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큐브 형태이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오브젝트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저는 그런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바닥을 만드는 데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 베이스가 될 바닥 오브젝트를 배치시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규칙을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새 프리팹을 생성해야 합니다. 프리팹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크리에이트 프리팹 버튼을 클릭해서 프리팹 생성 창을 열어줍니다. 이름은 구분 가능하게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타일 0이라 정하겠습니다. 생성된 폴더는 처음 만들어준 My 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피봇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타일 룰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봇 오브젝트 네임은 해당 오브젝트의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노란 점 아이콘을 선택해서 해당 프리팹을 찾습니다. 프리팹의 이름을 복사해서 이름에 작성합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니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이동 방향에 따라 구분 지어주기 위해 벽을 추가하겠습니다.
위 방향에 제한을 두기 위해 벽을 하나 배치합니다.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프리팹 네임의 이름을 변경하여 만들어줍니다. 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 하나 더 생성하여 한쪽 방향을 추가로 제한합니다.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프리팹 네임의 이름을 변경하여 만들어줍니다. 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 하나 더 생성하여 한쪽 방향을 추가로 제한합니다.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프리팹 네임의 이름을 변경하여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 만들어 주었으니 오브젝트는 제거합니다. 프리팹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에서 생성된 프리팹을 사용하기 위해 재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 고침합니다. 그럼 아까 생성한 프리팹이 프리팹 매니저에 표시됩니다. 이제 규칙을 정해주겠습니다. 툴즈, Gspawn, 윈도우, 타일 룰즈를 선택합니다. 타일 룰 창이 생성되며 프로파일을 기본으로 해도 되지만 새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규칙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처음 만들었던 바닥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 바닥은 4개의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노란색이 기준이 되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이동 가능한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 바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는데 보시면 파란색 선이 G축을 나타나게 됩니다. 월드 좌표이므로 오른쪽은 X축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림에서 방향은 위로는 G축 플러스, 아래로는 G축 마이너스, 오른쪽은 X축 플러스, 왼쪽은 X축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배치했을 때 방향을 확인하고 그림에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G축 플러스 방향이 막혀 있고 나머지 방향은 열려 있기 때문에 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초록색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바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G축 플러스 방향과 X축 플러스 방향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방향을 녹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 바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G축 마이너스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만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빨간색이 되며 이동 불가능한 방향이 됩니다. 이제 타일 룰 스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아래 타일 룰 프로파일에서 타일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셀 사이즈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기본 타일의 프리팹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사이즈가 표시됩니다. 소수점은 제외하고 각 축의 수를 입력합니다. 크리에이트 그리드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크리에이트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그럼 아래 목록에 생성되며 하이어라키 창에 해당 이름이 적힌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네 번째 줄에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왼쪽부터 그릴 수 있는 페인트, 계단과 같이 규칙을 가진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는 램프, 지우기, 그리드를 서로 연결하는 커넥트입니다. 아래 3개의 아이콘은 그리는 방법입니다. 왼쪽부터 박스 형태로 바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드래그하여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자 하는 범위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마지막은 길을 만들듯이 선을 따라 그리게 됩니다. 다 그리고 생성할 것이라면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벽이 생성되는 이유는 양방향으로 설정된 프리팹이 없기 때문이니 새로 생성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다 지우고 싶으시면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범위를 지우시면 됩니다. 커넥트는 큐브 형태의 프리팹이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현재 바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셀의 높이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을 추가하게 되면 높이에 맞게 배치됩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추가하겠습니다. 처음 프리팹을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성하면 됩니다. 계단을 배치하고 프리팹을 생성하는 창을 열어줍니다. 피봇 설정도 타일 룰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료되었다면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해서 초기화합니다. 타일 룰 창을 열어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규칙을 추가합니다. 새 규칙에 계단을 추가합니다. 방향은 X축 플러스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녹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림 아래 스탠다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램프로 변경합니다. 리플래시 그리드 버튼을 클릭해서 초기화합니다. 램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끝부분에 클릭해보면 계단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단을 회전시키려 한다면 마우스를 계단에 대고 Y키를 누르게 되면 회전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을 알려드리지 못하였지만 해당 홈페이지나 퍼블리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G스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립식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데 아주 유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디자인 에셋들이 있지만 이 에셋 하나에 대부분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고 컨바인 기능까지 있으니 아주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